네, 수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광야의 토론자들 두 분을 모시는데요. 일단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부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재성입니다.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아주 국민의힘이 내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그때 저희가 김재섭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모셨던 거는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다음이었죠. 예. 네.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 내용이나 이 위기 정말 새로운 버전의 비상 상황 어떻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꾸역꾸역 넘어가고 있죠. 그래요? 넘어가고는 있습니까? 그게 넘어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법원이 가처분을 이용한 것은 사실은 지금의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적법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비대위의 전제가 되는 비상 상황 자체가 유발되는 것이고 자기적인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위법하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시인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법원의 판시 내용대로 최고위원회를 복원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 당원 당규에 정해진 대로 최고위원회를 복원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순리를 따르지 않고 비상 상황을 당원 당규를 고쳐 써가지고 비상 상황을 정확하게 적시를 하는 방식, 그리고 나서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식으로 그럼 법원이 가니까요. 요구하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당원 당규를 고친다 해서 비상 상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비상 상황의 실질적 요건을 맞추라는 거지 형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법원 결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꾸역꾸역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넘어오는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꾸역꾸역이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서범수 위원장이 나 이런 방식으로는 전국위원회 소집 못하겠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하고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런데 그래서 한번 막히나 못 넘어가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서범수 위원장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위원장인 다른 의원님들께서 소집 권한을 갖게 될 텐데, 직무대행이 되는 거겠죠. 네. 그분들께서는 의총의 결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국위원회를 열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당원 당규를 고쳐 써서 비상 상황을 적시한 이후에 그의 토대로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 즉슨 꾸역꾸역 어떻게든 넘기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지난번 비대위 상황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비슷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원 당규의 개정의 내용이라는 것이 최고위원이 4명 이상이 사퇴하면 4명인가 아무튼 사퇴를 하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원 당규를 적법하게 고친다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위를 박탈되는 가능성이 있고, 지위를 박탈하는 소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이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뭔가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도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꼭 법률가가 아니라도 법을 오랫동안 다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이해도 있을 텐데도 이렇게 가는 건 약간 의아한 대목 아닌가요? 제가 법률가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두 개의 모습이 상충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첫 번째는 지나치게 법률가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예를 들면 법원에서 판단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이 이러하니까 마치 변호인처럼 또 다른 법리를 검토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런 게 비상 상황이다라고 조건을 맞추는 법률적 대응. 그러니까 마치 정치인이 아니라 변호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 한 가지와
두 번째로 사실은 많은 법률가 중진 의원들이 가처분 인용 안 될 거다, 기각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건 뭐 정치적인 언술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탄탄히 준비된 그 법률가분들의 말이 정책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가처분 인용되자마자 판사가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니, 그거는 사실은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되죠. 네. 굉장히 법률가 같은 모습 한 가지와 네. 정치인이 아닌, 그리고 법률가답지 않은 굉장히 뭐랄까요, 뭐 저는 되게 이상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지금 국민의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있습니다. 의미에서 비상 상황인 건 맞겠네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부터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네네, 돼버렸죠. 그러니까요.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또 하나는 뭐 거듭 여러 차례 점검한 일이지만 3연승 주요 선거에서 네. 3연승을 거두고 집권 여당이 된 지방선거까지도 이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 내용 사태가 반복되는 거는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여당의 몫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에서. 그럼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사태는 어떻게 풀리는 게 좋을까요? 해법을 제시한다면. 그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저희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방식에 있어서 원칙과 제도를, 그리고 상식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처리되는 방식은 누가 봐도 좀 비상식적이고 네.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거든요. 게다가 법원의 판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 여당, 야당 이런 걸 떠나서 과연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정당에서 국민들께 보여야 되는 모습이냐라는 데에서는 제가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 정당의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이런 식으로 적적하는 거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 권력에 가닿을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은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아주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 권력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당만이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 주요 기관들의 뭐 위원회, 예를 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을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들도 사실은 정당한테 있다는 그렇죠. 뭐 것이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국회라고 써놨지만 국회라는 건 가로 열고 정당들이죠. 그렇죠. 네. 그 안에 정당에서 이제 막 배분을 해서 추천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국가로부터 많은 선거 비용들을 보전받고 정당 운영 비용을 보조받는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적 틀입니다.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모든 과실들을 정당이 다 독차지하면서 국가의 간섭에는 나는 응하지 않겠다. 정당의 자치 사무를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는 자, 아니라고 그래서 보는 것이죠. 위원장님 해법을 한번 제시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해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당원 당규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기는 어려운 상황에도 당원 당규를 따르는구나. 이제라도 원칙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지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최고위원회 복원으로 다시 네.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정치적 책임을 지든 안 지든 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 거의 건가요? 없다라고 거의 없다. 보입니다. 역시 핵심은 이준석 대표인가요? 이준석 대표를 변수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해법은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당의 내용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그럼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라는 존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다음 스텝을 맞추면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거죠. 두려운 건가요? 아니면 싫은 건가요? 둘 다인가요? 일단 싫은 감정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니 싫어도 임기는 자꾸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도 싫은가요? 그러니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고 돌아오는 이준석 대표도 싫은가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이준석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른바 윤핵관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시 권력을 잡기 전에 미리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마 이른바 윤핵관들의 머릿속엔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돌아오기 전에 못 오게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겠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용은 기승전 이준석, 기승전 이준석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갖게 된 이유는 뭔가요? 하여튼 싫다가 크다면 뭐가 싫은 건가요? 그거죠. 억지로 복귀를 막으려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되레 그걸 이준석 대표를 더 크게 만들어주고 네. 커진 이준석 대표는 다시 대응을 할 거고 그걸 억눌러지면 또다시 이준석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요. 악순환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은 정말 정치적으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 많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지도체제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이준석 대표가 그다음 선거에 나와서 전당대회요?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가 빈자리에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정말 이준석 대표보다 뛰어난 정치적 역량들을 보여주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클 이유도 없고 돌아올 명분도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준석 대표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저 사람은 안 돼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를테면 싫다면 뭐 감정의 문제도 있고 뭐 정치적 실리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뭐랄까 강을 넘어갔다 할까? 하여튼 결정적인 장면은 뭡니까? 뭐 혁신위 구성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들은 글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누적된 것은 네네. 아니라고 생각되고 뭐 혁신위로부터 촉발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허울 좋은 혁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천이라는 것을 바꾸겠다, 공천 제도에 대한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뭐 뜻이었기 때문에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민한 문제이고 늘 문제가 됐던 것이 말 그대로 뭐 청와대 공천이다, 또 일부 특정 세력의 공천이다 이런 내용들이 늘 그렇죠. 있었었기 뭐 옥새 들고 뛰어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늘 네. 여당에서 반복됐던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돌려 이야기하면 공천과 관련된 기득권을 진 누군가가 이에 대해서 내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기득권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권한을 내려놓지 그 않으려고 하겠죠. 기득권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윤핵관과 저는 윤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소인이라고 하면서 공격했던 뭐 안전한 지역구에서만 머물지 말고 뭐 이를테면 서울 도봉구로 나와라 이런 얘기들.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핵심적인 관건인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요. 네네네. 그리고 윤핵관이 건드렸다면 그런 게 건드린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름아름 공천이 됐던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내 인간관계를 두루 잘하면서 어떤 의정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입지를 세운다든지 정책의 역량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 아니면 대중 인지도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당내 정치를 잘해서 공천을 받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좋은 지역에서 뭐 3선 4선을 하면서 오히려 이 인간관계 입지를 더더욱 다지는 악순환을 끊고 실제로 역량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역량으로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죠. 기득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 뭐 인사 잘하고 그렇죠. 지역구 관리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를테면 집권 여당으로서 또 앞으로도 수권 능력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재가 모이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천 제도를 소위 혁신해야 된다. 그럼요. 예. 그게 시스템 공천이라 부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그 싸움은 좀채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천 지금 룰이 확정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분당 또는 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새로 당을 만든다든지. 그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정말 분당의 뜻이 있다 그러면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그 게시물을 게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지역에서 네. 뭐 성묘도 가고 또 뭐 군수도 만나고 그렇죠. 어디 시장도 다니고 이게 다 사실은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거죠. 메시지 있는 정치적 행보. 그럼요. 네. 당원 모집을 한다는 것은 네. 여기에 말 그대로 더 젊은 당원들 내지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유권자들을 더 모으겠다는 소리고 TK에서 지금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네. 네. 야, 만만하지 않은데 하여튼 한국 정당 사상 참 재미있는 광경인데 재미있기도 하지만 좀 서글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야당이나 또는 뭐 군소 정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요. 모습이어서 그런데요. 이제 정규 라디오 방송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이고 잘하고 네. 있다고 생각이 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는 꽤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문제고 인적 쇄신의 모습을 분명히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 왜 지금이냐라는 물음이 남을 것 같아요. 이미 한 2달 전부터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는 꾸준하게 지적이 되어 왔는데 왜 네. 지금이냐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문제를 지적한 순간 인사쇄신을 하면 당장 위기를 모면하긴 좋지만 정말 옥석을 가리는 시간 자체는 부족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인사 문제가 지적된 2달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해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들의 업무 평가라든지 이들이 뭐 일을 게을리한다든지라는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속간했다고 알고 있고 그럼 바람직한 쇄신이네요. 저는 그래서 네.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보도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여의도와 서초동의 싸움이다. 그래서 서초동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형성한 인맥들 서초동 그룹들이 윤핵관을 비롯한 여의도 그룹들을 내보내는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외견상 그렇게 보이기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 구도가 심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또 세력 간의 싸움으로 빚어지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업무 평가를 통해서 인적 쇄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인적 쇄신의 대상이 하필이면 여의도 출신, 이른바 어공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기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검사 출신이라든지 공무원 출신들 중에서도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은 뭐 결과를 보고 또 뭐 이야기를 그렇죠. 나눌 대목이기도 한데요.